내가 군 생활하면서 했던 일탈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일단 공군부사관 221기 2015년 5월에 입대를 해서 2019년 5월에 전역 4년을 근무한 거죠. 부사관 훈련소가 3개월이거든요 4년 더하기 훈련소 3개월 하면은 21살에 입대해서 25살까지 군 생활했으니까 거의 뭐 20대 초반에 전부를 군대에서 보냈다고 과언이 아니고, 제 동기들은 지금 다 현역 중사예요. 처음에는 원래 군인이 꿈이었어요. 진심으로 운동도 열심히 했고 직업 군인 말 그대로. 근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막 병사들 괴롭히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게으르고 말 안 듣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 간부 있잖아요. 좀 동네 형 같은 간부, 그게 저였어요. 병사들이랑 워낙 친했어가지고 일탈도 되게 많이 하고. 내가 군 생활하면서 했던 일탈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마 뉴스에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고, 일단은 그 선을 좀 지키면서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감안을 하고 들어주세요. 군대를 전역한 이유는 진짜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막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으니까 따로따로 막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아니 원래 연인이 헤어질 때도 그러잖아요. 뭐 한두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가 섞여서 복합적으로 좀 헤어지고 그러는 건, 아무튼 그래서 좀 그냥 재미있었던 이슈들을 약간 두서없이 썰푸는 느낌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부대 안에서 하사의 존재, 뭐 정체성 이런 걸 말씀드리면, 특히 하사는 진짜 되게 애매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병사들보다 높은 간부는 맞는데 또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장기 복무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뭔가 빌미 잡혀있는 느낌도 있고, 근데 또 장교분들은 대우를 잘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간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높은 병사 정도? 부대에서 위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높은 병사 정도. 아니 나는 이제 인관해가지고 하사가 됐는데, 나 간부인데 막 자부심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군인이고 난 간부다, 병사들을 지휘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부대를 가는데, 그러니까 병사들이랑 하사는 항상 좀 비슷하게 취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대에서 뭐 교육을 한대. 그래서 교육을 가면은 항상 병사들 및 하사 무슨 교육 뭐 이런 식이고, 직업군인은 맞지. 직업군인은 맞는데 약간 인턴 느낌? 장기복무 심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정규직 같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사관은 의무복무가 4년이거든요 4년? 생각해봐. 대부분 입대를 20대 초반에 많이 하는데 20대 초반에 4년이라는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엄청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인생에서. 근데 그 4년 동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장기복무, 중사 진급 그런 선발을 기다리면서 4년을 보내기가 뭐 당연히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안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뭐 특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4년 동안 딱히 뭐 배운다거나 사회에서 써먹을 만한 걸 배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장기복무, 중사 그런 거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본인이 다 책임져야죠. 물론 장기복무를 안 하더라도 4년 동안 이제 뭐 알차게 전역 준비하고 뭐 대학교 공부도 하고 여러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군인 신분으로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침마다 출퇴근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당직 꼭 서야 되지. 밤새서 회식도 해야 되지. 병사들도 챙겨줘야 되지. 훈련 기간에는 피곤하니까 또 훈련 끝나면 숙소 가서 바로 뻗고,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생각했던 군생활과 실제 군생활은 조금 달랐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훈련소를 끝나고 인관을 했어요. 기초 교육 같은 것도 다 끝나고 제가 부대를 이제 미군 부대로 배정을 받았는데, 부대가 비행전대라고 규모는 좀 작은데 하는 일이나 업무 같은 거는 좀 큰 부대만큼 하는 그런 좀 특색 있는 부대를 가게 됐어요. 전략적으로도 좀 중요한 부대라서 조종사분들 굉장히 많고 장교분들 엄청 많고 병사도 물론 많아요. 근데 간부들도 엄청 많아요. 간부들이. 제가 발령받은 부서는 미군이랑 이제 같이 뭐 부대 훈련 계획 이런 거 짜고, 부대에 방문하는 외부인들 방문 계획이나 일정 같은 거 계획하는 좀 의전 같은 거를 주로 하는 부서였어요. 미군이랑 교류도 많고, 실제로도 그 정경두 참모총장님, 국방부 장관까지 지내셨죠. 그 다음에 한미연합군 사령관 뭐 이런 분은 기본이고,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왔었고, 아무튼 부대가 작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부서장이 대위, 그리고 다른 실무장교 대위 한 분 더 계시고, 통역장교 소중위, 그 다음에 부사관은 저 혼자 하나, 그 다음에 병사 한 명, 그 다음에 군무원분들 두세 분 계셨고. 근데 간부들은 이 병사한테 무조건 반말을 해야 되거든요. 공식 석상이나 뭐 이런 데 말고 1대1로 대면을 할 때는 무조건 반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반말을 진짜 못하거든요. 뭐 나이가 어려도 말 놓거나 이런 거 진짜 잘 못하는데, 사무실에 병사가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부서 배정 받아서 간 날에 깜짝 놀란 게, 저는 95년생인데 병사가 88년생. 아니 나는 이제 21살에 이제 막 입대해가지고 뭐 겨털도 안 난 뽀송뽀송 애기인데 병사가 88년 7살 형아야 형아. 심지어 키도 존나 컸어요. 키도 막 190 이러고, 그 메이플 스토리 보면 스톤골렘 아시죠? 스톤골렘 딱딱 그 느낌. 진짜 덩치도 엄청 크고, 그 병사랑 저랑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7살 형의 키는 190 스톤골렘이지. 그게 일단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제가 부대 배정받고 3, 4일 후에 부대에서 다른 하사 한 분이 그 자살을 하셨어요. 그 장례식을 도와주는 업무에 차출이 돼서 장례식을 가게 됩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부대 배정 받아가지고 군기 막 빡 들어있고 막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3, 4일 만에? 이러니까 좀 멘붕이 많이 왔어요. 그때 속으로 와 이게 군대인가. 제가 병사 출신 아니고 그냥 바로 부사관으로 입대한 그 민간 부사관이라고 하죠. 그건데 그 뉴스에서만 보던 군내 사건 사고 이런 게 실제로 저한테 닥쳐버리니까 와 이게 군대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부대 전체가 하사들을 특별 관리하기 시작해요. 막 부대장님이 직접 하사들 이렇게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고 모아놓고 집체 교육을 하고 막 뭔가 위험한 대상 뭐 이런 걸로 취급을 받는 게 좀 별로였어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군대는 뭔가 집단화를 되게 많이 해요. 집단화. 조직의 특성상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는 하는데 너무 심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사 한 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그러면 갑자기 원사 특별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런 걸 한다거나, 뭐 소위 한 명이 사고를 쳤어. 그러면 또 소위들을 다 불러놓고 갑자기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사실 군인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사건 사고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 뭐 교육 중요하지, 중요하고. 그런데 음주운전 뭐 이런 사고들은 다 개인의 문제잖아 솔직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집단화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그 가짜 사나이 보면은 이근대위 그분이 막 뭐 너는 개인주의야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사실 나는 개인주의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지향해야 할 사항이 맞지. 근데 뭔가 나랑 같은 집단에 포함된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좀 나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좀 저랑 너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집단화, 이게 좀 힘들었었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에서 하사의 위치는 되게 애매해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미군 부대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했어요. 근데 미군들이 훈련을 진짜 개빡세게 하거든요. 막 실제 상황처럼. 근데 이제 상황실 같은 데서 각 부서의 간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막 작전을 짜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제 부서장님이랑 다른 대위분 두 분 다 조종사셔가지고 두 분 다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통역장교분도 한 분 계셨는데, 통역장교분은 이제 미군이랑 훈련을 하니까 그 통역을 해야 되니까 자리를 비웠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군인 중에는 제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병사 한 명이랑 저밖에 없으니까, 군인은. 그래서 다들 그 자리를 비웠으니까 그 회의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간부니까 나보고 참석하라고. 나 21살이고 개짬찐데 지휘관 회의 뭐 이런 걸 왜 가, 내가 어떻게 가. 아무튼 갔어요. 오라니까. 가서 막 무슨 회의를 하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 앉아 있었죠. 열심히 듣는 척 하면서. 근데 갑자기 앉아있던 어떤 중위, 그 중위 새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런 중요한 작전 회의에 아무것도 모르는 하사가 껴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해. 이해는 하죠. 근데 니네가 오라며 미친놈들아. 오라 해서 갔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 한마디 듣고 그냥 올라가라길래 다시 올라갔어요. 사무실로. 내 기분만 상하고 그냥 사무실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맞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부조리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부조리 확실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거의 없어요. 뭐 많이 못 봤어요 사실. 근데 아직 있기는 있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부사관들 사이에 있는 일은 아니고, 이게 직급마다 다르고 병과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또 다 달라요. 제가 있던 부서는 장교분들도 좀 많고 업무가 막 와일드한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뭐 부조리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서로 관심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자기 업무하기 바쁘고 다들 필요하면 야근하고 할 거 없으면 좀 쉬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근데 군수랑 관련된 대대는 군기가 좀 빡세거든요. 말 그대로 막 전투기 정비하고 탄약, 뭐 폭탄 무장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은 저랑 같은 부대에 있긴 했지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완전. 그냥 아무래도 전투기 정비, 뭐 폭탄 이런 걸 좀 위험한 걸 다루다 보니까 업무 스타일상 예민하고 그럴 수 있죠.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 제 동기들이 폭탄을 다루는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초반에 되게 힘들었어요. 군생활 초반에 선임들이 맨날 욕하고 갈구고 막 기합 주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죠. 맨날 당하고만 있냐, 개겨라 병신들아,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사실 그 친구들도 답답했겠지 그때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 그 동기들은 다 잘 됐고 장기 복무도 됐고 중사 진급도 했고 중사로 지금 근무도 잘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연락 자주 하고. 그리고 또 전역을 결심하게 된 진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 절차가 존나 복잡해요. 뭐 간단한 거 하나만 하려고 해도 존나 복잡해요. 그냥
뭐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끔씩 문서 같은 게 내려와요. 부서에 방독면이 몇 개씩 있는지 조사 중이니까 수량 파악해서 알려달라. 아니 그러면은 우리 부서는 인원도 적고 그냥 전화로 저 8개 있습니다, 9개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 사실. 근데 또 그걸 컴퓨터 켜가지고 문서 작성, 뭐 일시, 뭐 2017년 몇 월 며칠 저희 부서 방독면 개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밑에 표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표도 또 예쁘게 만들어야 돼. 심지어 이게 몇 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작년에도 8개였고 재작년에도 8개였고 내년에도 8개일 거야 아마. 근데 이걸 계속 맨날 보내야 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힘든 일은 없어요. 아무래도 사무직에 가깝다 보니까. 근데 맨날 뭐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거를 뭐 영수증에 풀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내가 공예반도 아니고. 제가 이 문서 작성하는 거랑 이 종이에 딱풀 붙이는 거랑 거기에 학을 떼가지고, 아니 그니까 내 말은 내 업무가 그런 거니까 사실 할 말은 없죠.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람이 뭔가 일을 하면 그 일이 좋든 싫든 눈에 성과가 보이게 되면 뿌듯하고 약간 일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펜 사러 밖에 나갈 때 막 서류 바리바리 싸들고 막 차 빌려가지고 나가고 문구점 갔다 오고 이런 게 내가 그냥 심부름꾼인가 싶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볼펜을 잘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국방력이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 또 맞긴 맞아요. 사실 이 문서라는 걸로 정확한 근거를 남기고 뭐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문서화 해놓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나랑 안 맞았다고. 저랑 안 맞았어요. 그리고 군대 있으면서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전화를 받잖아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네 뭐 누구누구 하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은 들려오는 말이 무조건 난데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 부대에서만 반말하는 게 아니라 뭐 대구, 뭐 수원, 성남 이런 데서 전화를 하는데 뭐 반말을 해. 저도 병사들한테 반말을 해야 되고, 저는 반말을 너무 싫어해요. 제가 반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반말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거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거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해. 뭔가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듣잖아요. 이렇게 잔소리 같은 걸 들으면, 그러면 거기서 닥쳐야 돼. 그냥 닥쳐야 돼요. 무조건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하사니까 내가 무조건 사과를 해야만 이 상황이 종결이 되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뭐 잘못을 1 정도 했다, 근데 저 사람이 한 99 정도 잘못을 했다, 그래도 제가 무조건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그게 아니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그래서 그냥 포기. 전역해야겠다 다짐한 이후에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냥 이러고, 네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말았죠. 이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군대를 전역한 이유는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 이렇게 첫 번째 뭐뭐, 두 번째 뭐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다 같이 섞여가지고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빨리 여길 벗어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라서. 아까 제가 연인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막 이것저것 섞여서 그게 한마디 두마디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역을 결심하게 됐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군대를 진짜 사랑하고, 뭐 같이 일했던 병사 동생들, 장교 형들, 부사관 동기 친구들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꾸준히 연락도 하고 결혼식도 다녀오고, 군대를 아직도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추억이라는 게 나중에 가서 그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그 추억이 좀 미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때가 되게 그리워요. 되게 그립고 진짜 재밌기도 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너 군대 한 번 더 갈래? 이러면은 이제 저는 뭐라 그랬나?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군대를 떠나게 됐습니다.